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정권별로 다주택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흐름을 읽어보게 된다면 오늘날부터 앞으로 5년 후 윤석열 정권 어떻게 흘러갈지 맥이 좀 짚힐 것 같습니다. 과거 2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003년부터 8년까지 노무현, 2008년부터 13년까지 이명박, 2013년부터 17년까지 박근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이었죠. 그 이후에 22년부터 27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바탕에 깔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주택자라고 한번 정보수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003년 노무현 정권부터 검색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이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때부터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136개의 다주택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보도자료, 해설자료, 연설기고 등에서 이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별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흘러갔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해보자면은 요 파란색과 빨간색 그룹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강화 정책,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피부로 느꼈습니다. 강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폭등을 불러왔고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하향 평준화를 그려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이 당선이 됐다면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고 향후 5년에 어떠한 흐름이 짚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흔적을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죠. 먼저 노무현 정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이라고 발표를 하죠. 여기에서 핵심 단어 한번 정보수가 짚어볼게요.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불균형, 과도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점검을 하고 주택담보비율 인정도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도 강화하고요. 강도 높은 세무조사, 금융재산 일괄 조회, 토지주택 과다 보유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유세 강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후드려 깐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죠. 자,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도 확대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를 합니다. 즉, 땅 사기 어렵게 만들고요. 오늘날처럼 전매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2003년도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정권에서 최근에 말하고 있는 그것과 단어 하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2005년 8월 달이고요.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2005년도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오늘날 문정권과 똑같이 늦은 후회를 하고 있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이 부족해서였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도안 등이 들어가죠. 오늘날 3기 신도시 발표와 그닥 다르지 않은 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바통을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2008년부터 13년까지 국정을 끌어가죠. 2008년 3월달 발표 자료입니다. 올해 주택정책, 시장 안정 최우선, 올 수도권 14만여 호 입주라는 기사가 되겠고요. 2010년 8월 달에는 부동산 대책 내용 발표 아직 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8월 29일에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모토록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죠. 거기에 핵심 단어는 이렇습니다. 완화 정책, 범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연 2년 연장, 취득세 등록세 감면, 서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확대, 상환 부담액 완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탄력 조정, 상향 조정, 한도 확대, 대상 확대,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2011년도에는 시장 과열 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형 강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 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이러한 완화 정책을 시원하게 막 발표를 했어요. 강화 정책에 이어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희한하게 주택가격은 빠집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 6월달 금년주택 45만호 인허가 계획, 착공 43만호, 입주 35만호 전망. 그 1년 후죠. 2013년 6월 20일날 금년주택 37만호 인허가, 공공주택 준공 5.6만호 계획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즉 주택 공급을 더욱더 시원하게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바통을 이어봤죠.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2013년 5월 30일자고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해서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청약 가점제 축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와 더불어서 시장 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고, 취득세율 항구 인하, 양도세 한시 감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완화해주기 시작을 하죠. 사실 당시에 이러한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4년 뉴스고요. 박근혜 정권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정책에 절망한다라는 기사인데, 기사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14년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정책도 빚내어 집 사라라고 매달리고 있다. 이는 투기를 조장하고 경제 파탄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오늘날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집을 샀어야지라는 후회, 절실히 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착한 정부라는 물음표를 찍었는데, 당시 이 정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착한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받습니다. 당시에는 이율도 저렴하게 빌려주고 전세자금의 80%까지 대출도 해줬죠. 그 이후에 문 정권이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정보수 한번 숫자를 헤아려봤어요. 2003년부터 22년까지 136개의 보도자료와 해설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무려 76개나 되는 자료, 즉 55.8%가 문정권에서 발표한 자료더라고요. 자, 5년 동안에 시원하게 쪼았다라고 생각해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7년도 임기 초에 판을 슬슬 짜기 시작을 했어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희한하게 고위직 공무원들은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서민들은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족쇄가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79만 채, 15%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등록을 빨리빨리 해라. 그러면은 혜택을 많이 줄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줄게. 이렇게 판을 짭니다. 그 이후 18년 1월달 기고문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양극화된 시장을 품어야만 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과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의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충분히 공감은 되죠. 공급 부족이라는 사람과 다주택자 등의 주택 소유 불균형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이달 말 새로운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4월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됩니다. 시원하게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법 처형이나 전매 제한, 시장 교란 행위,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후 18년 8월달 파리대책 기반 위의 주택시장 안정 역점이라는 보도자료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다주택자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 2020년 3월 9일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요. 투기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돌리죠. 이때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것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20년 12월 달에 현장 당소까지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다양한 강화 정책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권 말기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다주택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죠. 따라서 문 정권은 부동산 실패사라는 평을 받기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르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부터 21년까지 시원하게 금지, 폐기, 강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가격 폭등을 불러왔는데 4년차 집값 폭등 5년차에 사과를 한 것도 같고, 강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폭등도 같고, 누구랑 같고? 노무현 정권과 같고, 그렇다 보니까 평행이론이라는 의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잡지 못해 죄송하다,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 매우 송구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대통령 사과 전 주요 시장 상황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과 무주택자 패닝바잉이라는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당선인 윤석열 후보는 누구와 평행이론이 될 확률이 크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평행이론이 될 확률이 크다. 자, 왜냐면 노무현 정권 말기 때 2기 신도시가 진행이 됐고, 문재인 정권 말기 때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윤석열 당선인을 품고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면은 부동산 정상화 추진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50만 호 정도를 약속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기 신도시 요즘 들썩들썩 거리는 거 뉴스를 보고 있고요. 1기 신도시 재정 비례해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층 단독 다가구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날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시가격 등 이와 더불어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집값 지금까지 떨어진 적 없잖아.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조금 집 사놓고 많이 사놓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폭등을 불러오는 그날 나한테 해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꾸준하게 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말도 안 되게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 증감을 한다는 건데 오늘날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은 이때 주택 공급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주다 보면은 너도 나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날도 초고령 사회, 넘치는 상가공실, 지방도시의 소멸,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대책 없는 인구 정책, 출생률의 절벽, 대학의 소멸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 어딘가 부동산을 사는 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쩌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정보수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울 경기권 32개소 정도는 어쩌면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인구가 다 증발돼도 이곳 일대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상해보며 어쩌면 나도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도 부동산으로 커다랗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상해보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